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일정을 전해주는 유튜버 레이워크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에 대한 전반적인 뉴스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매일 영상을 통해서 전달드리지 못하는 소식들에 대해서 텔레그램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방 참여 방법은 영상 본문에 링크가 있으니 클릭하셔서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내용은 미국 대선 토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10시에 미국 대선 후보 간 토론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로 해당 TV 토론을 지켜봤고 내심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이 이뤄질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경제와 낙태권, 이민자들에 대한 정책을 두고 집중적인 토론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들이 고양이와 개를 먹는다라는 이상한 발언들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해리스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트럼프가 발언을 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턴오프된 마이크로 목소리를 섞으면서 견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토론이 끝나고 CNN은 여론조사기관인 SSRS에 의뢰해서 누가 더 토론을 잘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는 63%가 해리스가 더 잘했다라고 응답을 했고 트럼프가 잘했다라는 응답자는 37%였다라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올해 6월 27일에 진행이 되었던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선 1차 토론에서 트럼프가 잘했다라는 응답이 67%를 기록했는데 이번 토론에서 거의 비슷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토론이 진행이 된 이후 폴리마켓의 트럼프 당선 확률은 52%에서 3% 하락한 49%를 기록했고 해리스는 46%에서 3% 상승한 49%를 기록하며 두 후보는 동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낮아지면서 비트코인 시세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토론 시작 전인 오전 10시 전후로 57K를 기록 중이었지만 트럼프의 열세 이후 56K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찌되었건 트럼프가 당선이 되어야만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는 시점인데다가 60K의 강한 저항 라인을 어떻게 뚫어내느냐가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0K를 돌파해줄 이벤트들이 오늘과 내일 연달아 있는 상태인데 바로 금리 인하와 관련된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경제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발표가 될 경우 빅컷 인하 기대감에 따라서 60K를 돌파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발표가 될 경우 시장은 55K까지 하락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정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오늘 저녁 9시 30분에는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9시 15분에는 유럽중앙은행의 금리가 결정되고 지난번 금리를 25bp 인하한 만큼 이번에도 기조에 따라서 인하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시 30분에는 파월이 잭슨홀 기조연설에서 말했던 노동시장의 냉각과 경기 침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CPI의 선행지표인 생산자 물가지수 PPI 또한 함께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에 해당 시간 변동성이 예상되므로 단기 투자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선과 관련된 몇 가지 내용들도 추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인 제미니의 CEO인 마샬 비어드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라고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 암호화폐 소유자의 73%가 암호화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이 투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현재 SEC로부터 규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보유량은 증가되고 있고 이번 미국 대선에서도 핵심 이슈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록 토론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암호화폐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가져오기 위한 움직임들이 물 밑에서 많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차트의 기술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크립토컨트의 타라콘 체인은 비트코인의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크게 두 가지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로는 거래소 내 비트코인 보유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과거에도 비트코인의 보유량이 감소할 때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비트코인 보유량이 감소하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고 이번에도 비트코인의 보유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분석입니다. 거래소 내에 비트코인 보유량이 감소했다라는 뜻은 매도 압력이 저하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가격의 상승을 예상하고 장기 투자를 위해서 콜드 월렛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거로는 하단의 파란색 차트가 거래소가 보유한 스테이블 코인 보유량인데 거래소의 스테이블 코인 보유량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언급합니다. 거래소 내에 스테이블 코인의 보유량이 증가한다라는 뜻은 암호화폐를 구매하기 위함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 이는 매수 수요의 증가로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종합을 해보면 비트코인 보유량은 점점 감소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의 보유량은 증가되고 있고 기관들은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지속적인 매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 비트코인은 상승 랠리를 펼칠 것이다 라는 게 타라콘 체인의 분석입니다. 비트코인 홀더분들께서는 온체인 분석 데이터들 참고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이더리움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더리움은 최근 일주일간 3%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렇다 할 큰 상승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이후 비트코인 대비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블랙록의 비밀 무기인 RWA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또한 블랙록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이더리움 외에 현물 ETF 출시를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언급을 한 만큼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어서는 추후에 긍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온체인 분석 데이터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온체인 분석 업체인 센티멘트는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이 지난 주말간 급증했다라고 언급합니다. 주말간 관심이 급증한 이유로는 이더리움의 신규 지갑수가 4개월 만에 최고치를 치솟았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하는데 총 12만 6천 개의 지갑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참여가 증가하고 있고 결국 네트워크의 신뢰도 또한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신규 지갑수가 증가한 시점의 가격이 2200에서 2300달러이기 때문에 이 부근이 강력한 지지라인으로 작용될 수 있고 해당 부근 근처에서 가격 반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또 다른 긍정적인 소식은 이더리움 네트워크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량이 1.46조 달러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을 보면 8월 달에 급격하게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올해 1월 6,500억 대비 현재 8월 2배 가까이 상승한 수치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디파이 솔루션에 대한 수요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앞서 소개해드렸던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의 증가는 암호화폐 가격 상승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 또한 앞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 증가와 함께 연관시켜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의 성장은 암호화폐 시장이 더 높은 유동성을 가질 수 있고 슬리피지를 줄임으로써 전반적인 시장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1위는 메이커 다오인 DAI가 차지했고 2위는 USDC 그리고 3위는 테더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인 PYUSD의 성장세입니다. PYUSD는 올해 초
5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24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5배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팔의 결제 시스템에서 지원되는 유일한 스테이블 코인인 만큼 앞으로의 성장성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페이팔 이야기가 나와서 이더리움 재단과 함께 진행한 내용들도 오늘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팔 산하 간편결제 플랫폼인 벤모에서 이더리움 재단이 개발한 ENS와 통합을 진행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페이팔과 벤모는 21년부터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자사의 스테이블 코인인 PYUSD를 통해서 간편하게 결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NS는 이더리움 사용자에게 복잡한 블록체인 지갑 주소 대신에 간단한 이름을 제공해서 암호화폐를 쉽게 전송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ENS는 2017년에 이더리움 재단의 지원금으로 설립이 되었고 현재 온체인에만 200만 개 이상의 주소가 등록이 되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체인에도 400만 개 이상의 주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참여자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NS가 페이팔과 벤모에서 연동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페이팔 이용자들은 수신자의 ENS 이름을 입력하면 ENS에 연결된 지갑 주소를 자동으로 식별하게 됩니다. ENS 랩스는 이번 연동에 대해서 디지털 자산이 주류로 자리 잡으면서 자산 관리를 더욱더 직관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해 나가고 있다라고 언급합니다. 앞으로 레거시 결제 플랫폼들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NS 또한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하기에 이더리움 소각량과 이더리움에도 긍정적인 역할로 작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코인엑스 거래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코인엑스는 한글화가 되어 있고 많은 이벤트를 제공하는 거래소입니다. 현재 거래소 내에 입금 진행 시 최대 100테더, 그리고 현물과 선물 거래 시 최대 150테더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총 250테더로 하나로 계산하면 34만원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참여해보시고 해당 증정금으로 수익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